오늘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절세 강의고요. 대상은 음식점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 이제 주를 이루시기 때문에 음식점 관련 개인 사업자 분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절세 강의입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 세금은 자기가 내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그냥 전달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부가세를 이해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나의 수익이 아니라는 전제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A 사업자, 제일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물건을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만듭니다. 1,000원짜리를. 그래서 B한테 넘길 때 1,000원에 팔죠. 1,000원에. 그런데 1,000원에 파는 금액을 공급가액, 그리고 이 1,000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10% 해서 1,1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얼마를 납부를 하는 거죠? 100만큼을 세무서에 납부하면은 납부 의무가 끝나죠. 자, 그러면 이 A로부터 이 물품을 1,000원을 주고 산 공급받은 사업자가 또 뚝딱뚝딱 더 만들어서 그걸 기초로 1,500원 물건을 만들어서 C 사업자한테 팝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여기서 얼마죠? 500원이죠. 그렇죠? 500원입니다. 부가가치가. 자기가 창출한 1,000원짜리를 사서 1,500원에 팔았으니까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원이죠. 그죠? 자, 이 1,500원짜리 물건을 C 사업자한테 팔면서 부가가치세 150원을 추가로 수령을 하죠. 그렇죠? 자, 2단계에서 B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B가 C 사업자에게 1,500원 공급을 하고 150원을 수령을 하죠. 그러면 이 150원은 어디에 납부를 해야 되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될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50원을 납부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 100원을 공제받는 거죠. 환급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서 결국 세무서에는 얼마 내야 되는 거죠? 50원만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50원. 예. 그죠? 예. 자, 마찬가지로 C는 1,500원짜리 물건을 사서 최종 소비자한테 자기가 300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일으켜서 1,800원에 팝니다. 그럼 소비자는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되죠? C 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 180원 더해서 1,980원. 그러면 C 사업자 역시 180원은 세무서에 내고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 150원은 공제받으면 최종적으로 30원만 세무서에 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세무서 입장에서는 총 부가가치세 180원이 거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재원은 누가 담세자는 누구죠? 누가 의무를 부담을 하는 건가요? 결국은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소비자. 다만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중간에서 이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전달을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예, 이런 식으로 납부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가가치세를 낼 때는 어떻게 내죠? 우리 매출액,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용카드 매출액이나 주로 음식점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없죠. 그렇죠?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고 신용카드나 현금 매출로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은 몇 %일까요? 10%입니다. 그렇죠? 내가 매출은 1억을 일으켰고 5천만 원을 매입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의 10% 500만 원은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매입세액 전체의 10%를 때려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세금계산서라는 이 적격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환급세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라는 적격 증빙을 수령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적격 증빙은 뒤에서 보겠지만 세금계산서 이외에 신용카드 영수증도 된다는 거죠. 예. 개인 사업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부담하시는 세금은 여기 2번하고
3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는 이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 10%만큼을 내는 거고요. 그죠? 자, 부가가치세는 내가 매출을 일으키면은 납부를 해야 되고요. 매입할 때는 사오죠. 그러니까 사올 때는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사온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판매 장려금. 예를 들어서 판매 실적에 따라서 일정률의 재화를 내가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매출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매출 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이 판매 대가를. 그랬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판매 장려금을 매출로 보고 10% 부가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겁니다. 경품 보실게요. 경품. 경품 제공도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고객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 경품은 무료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내가 대가를 받지는 않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납부를 한다는 거죠. 왜냐? 이 물건들을 내가 만들었을 때는 이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할 때 어떻게 했죠? 매입을 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내가 내보내는 거는 사업상 증여라는 거죠. 증여. 안 해도 될 거를 증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적격증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증빙.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매출액 곱하기 세율 10%만큼은 우리가 낼 돈이에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매출액은 매출 누락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다 카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 뭐를 많이 해야 되겠다?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세, 내가 산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있는데 그 샀다는 걸 뭘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지만 이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 그럼 그 적격증빙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여기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 세 개가 적격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매입을 하실 때 이거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받아야지만 매입세에 공제가 가능하고 환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를 쓰셔야 되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던가 또는 신용카드로 긁으시던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그죠?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던가. 이게 꼭 있어야지만 부가세는 공제가 된다. 나의 매입은 상대방의 매출이죠.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이 매출, 내가 비용 처리를 하고 이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료가 매입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끊기는 순간 그거는 세무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의 매출로 잡혀요. 세무서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만약에 그 매출을 누락했다. 그쵸? 나는 비용으로 신고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누락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전산상에서 불부합이 뜹니다. 예, 그러면 얘가 매출 누락인 게 바로 드러나요. 그럼 바로 조사 들어오겠죠. 그쵸?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소득세하고 부가세를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예. 소득세는 뭐죠? 비용 처리가 관건이에요. 그쵸? 비용 처리가 관건이라면은 이런 전체적인 입증 자료를 많이 구비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부가세는 이 중에서도 뭐만 가능하다?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것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법적 증명 서류, 이런 서류를 구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은 3만 원이에요. 3만 원. 3만 원이 초과되면은 이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영수증, 계약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만 초과돼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네, 비용 처리가. 그래서 10,000원 초과분이죠. 근데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그냥 청첩장이나 부고장 이런 걸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증빙이 그런 청첩장하고
부고장 이런 것만 있어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비용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정부 차원에서 이 과세 당국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거는 매입세 공제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이 이제 이 세 번째 이하에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 매입세 불공제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거나 불분명.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사업 무관 지출에 대한 매입세. 이거 공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부터는 이 정책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매입세 공제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승용차, 그쵸? 차량 관련해서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부가세. 만약에 그 차량이 1000cc 이하이거나 우리가 소울이거나 뭐 그 급 있죠. 예. 경차. 예. 또는 여기 9인승 이상. 8인승 이하까지는 한데 9인승 이상. 9인승 포함해서 그런 차량은 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소형 승용차, 뭐 에쿠스가 됐던 뭐 소나타가 됐던 어떤 차량도 부가세 매입세 공제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부가세 매입세. 그 차량 유지 비용에 관한 그 부가세도 공제를 못 받아요. 다만 비용 처리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유비, 유류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류대도 어떻게 되죠? 이런 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런 차량 같으면은 뭐 1000cc 이하의 경차라던가 9인승 이상 되는 차량 그런 것들은 유류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비용 처리는 물론 되고 그런데 이런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유류대 같은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놓고 보면은 1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접대비도 전부 공제 안 됩니다. 접대비. 그죠? 접대비 관련해서는 아예 공제가 안 됩니다. 절세 방법입니다. 절세 방법. 자, 첫 번째. 자,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세 공제. 이거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 이거는 뭐죠? 원래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공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를 줘야 되는데 얘가 안 주는 거예요. 뭐 어떤 사정이 있던지 세금 계산서 발행은 안 할 때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빨리 세금 계산서 받아야지 환급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 의무가 있는 매출을 일으킨 공급을 한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할 때 매입한 사람도 발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이거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음식점 사업자, 음식업 하실 때 의제 매입세액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면세로 규정된 것들이 있어요.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겁니다. 대신 매입세 공제도 못 받아요. 그거는 이제 이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최종 부담을 하는 사람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제 생활 필수품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면세 항목으로 정해놔서 이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이제 면세 제도인데 음식업인 경우에는 이런 생활 필수품을 구입 비율이 높다는 거죠. 쌀이라던가 미가공 식료품이라던가 그쵸? 구입을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공제 못 받으시잖아요. 그쵸? 예, 뭐 쌀을 구입해도 못 받고 야채를 사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산서를 받죠. 계산서를 받아서 이제 과세 당국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도 100분의 8만큼은 해줘야 되겠다. 예. 왜냐면 부가세 부담이 너무 크게 매입세 공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 돼버리면 그죠? 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의 8 100분의 8만큼은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그러면 이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받아야 되는 거죠?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나 영수증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수기로 발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자로는 수기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서 이제 세무사한테 꼭 건네 주셔야지 이거를 108분의 8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제 매입세액이죠. 그렇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 이 정도고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